네. 안녕하세요. 네. 자, 5월의 끝자락이네요. 아직도 5월 달이에요, 그죠? 참 시간 안 가네요, 그죠? 아직도 5월 달이야.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재산세 일부 했죠. 분리, 별도, 종합, 그리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까지 했잖아요. 자, 몇 쪽이에요, 오늘? 638쪽. 638. 맞죠? 자, 이제 마지막이 뭐다? 과세 표준. 여기에다 몇을 곱한다?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해를 어떻게 한다? 정부가 결정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건 알잖아요. 과세 표준.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러면 이해가 나와. 그래서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신고납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이제. 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 금. 살짝 세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가산, 금.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연체이자죠? 가산, 세는 절대로 안 붙는다. 가산, 금. 연체했으니까 연체이자. 자, 638. 자, 일단은 재산세 과대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예요? 5개. 토, 건주, 선항, 선박, 항공기. 열거된 거 5개예요. 5개. 부산항, 토, 건주, 선항. 자, 정부가 결정하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절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이런 자체가 없어요. 시가표준액.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이게 오랜만에 시가표준액.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토지, 개별, 공시, 지가, 땅값.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이렇게 가끔가다 안 까먹는 도 있어요, 요즘은. 자, 이에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여기에다가 이 공시가격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를 곱해? 8글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뭐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을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비율은.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토지건축물 주택이 하나에서만 쓴다. 왜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더 낮추면 안 되죠? 그럼 비율을 알아야지. 자,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우리들이 사니까 60%. 이거는 또 안 까먹는 거잖아, 주택은. 내 주택 60%. 집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집이 없는 분들은 까먹어. 이상하다, 또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네요. 60, 70. 자, 우리 아파트 한번 해볼까요? 자, 공시가격이 3억이야. 시가표준액이 3억에 세율 곱하면 안 되죠? 60% 얼마? 1억 8천. 그래서 1억 8천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꼭대기.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도 토지건축물은 앞에 거 법 내용은 뭐다? 50에서 90까지 법에서 정해놔서. 그럼 우리는 시행령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죠?
법에서 정해놓은 거를 현재 시행하는 거는 괄호 몇 프로? 70. 그 다음 주택은 법에서 40에서 80까지 정해놓았다고요. 현재 시행되는 건 몇 프로? 60. 괄호, 시행령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괄호. 자, 선박항공기는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끝났잖아, 과세표준. 근데 종부세는 대상이 뭐예요?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이 대상이잖아요. 연결시켜야 돼요. 자,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 일률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 95%.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비율이 달라요.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공시가격에 9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요.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교를 해야 된다.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됐네요. 자, 그 다음 세율로 돌아갑니다. 자, 세율은 무슨 구조로 돼 있어요? 무슨 세율로?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과 무슨 세율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죠? 일명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뭐야? 비누. 비누라고요, 비누. 자,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이렇게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로 사용한다?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세율. 항상 지방세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표준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특징이 뭐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 불가피할 때만 한다고요. 재정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났을 때 불가피할 때만 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탄력세율은 몇 프로다? 50%, 30% 하면 안 돼요. 가감할 수 있다. 가감만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포인트가 뭐다?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 가서 적용하겠다 이거죠. 해당 연도만. 불가피 50% 해당 연도만. 불가피 and 50% and 해당 연도만 계속 적용한다. 연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또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주택. 주택 나왔네. 주택. 항상 토지건축물 주택을 헷갈리면 안 돼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적용할 때는 주택의 뭐다? 토지 건물. 항상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가 들어가야 돼.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왜 합산해? 공시가격으로 부과하니까. 그래서 주택은 뭐 물어볼 때 합산한다?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의 초과 누진을 곱하네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는 누진세율로 가는 거야. 누진세율. 합산하여.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그래서 주택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물어보면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요. 누진세율을 곱해서.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뭐다? 주택별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계산한다. 이렇게 주택은 조심해야 돼. 합산은 어떨 때만 합산한다고요? 토지와 건물을 물어볼 때만 합산. 그러나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그래서 주택은 항상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알아들었어요?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곱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박스 나왔잖아요. 첫 번째 토지. 앞에서 다 했잖아요. 자, 토지는 분리는 몇 프로? 007도 있고 0.2도 있고 4%도 있죠. 자, 그 다음 종합은 합산하니까 뭐다?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
자, 그 다음 별도도 합산하니까 몇 단계? 3단계. 반드시 토지야, 토지. 왜 합산해? 누진세율. 이런 거를 무슨 비례세율이라고 해? 불리는 차등 비례세율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건축물. 자, 토지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007로 가는 게 뭐다? 농지 같은 거. 목장용지. 0.2%가 뭐야? 공장용지. 0이야 공장 가자. 염전 가자. 0.2%. 0.07로 가는 게 뭐가 있어? 농지. 그 다음 목장용지. 분리로 결정 있다. 임야. 3개. 산림보호 목적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딱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007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 0.2로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공장용지. 그 다음 염전, 터미널 이런 거. 염전, 터미널 이런 거는 0.2예요. 그 다음 4%는 사치. 사치잖아.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렇게. 고급 오락장 토지는 무조건 사치니까 몇 프로다? 4%. 007. 얘는 몇 프로? 0.2. 그럼 우리가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야? 4%. 가장 낮은 게 007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에 들어있어요. 가장 높은 거는 4%가 답이라고요. 부동산 관련. 가장 낮은 거는 몇 프로가 답이다? 007%가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에 들어있다고요. 자, 종합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암기해야 돼요. 3단계, 3단계. 종합합산. 몇 프로예요? 종합은. 몇 프로? 0.2에서 최대 0.5. 이게 종합이에요. 별도는 0.2에서 좀 낮죠? 0.4.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단계. 3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처음과 끝을 물어봐요.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이렇게. 이게 종합합산. 이게 뭐다? 별도합산 누진세율이라고요. 0.5가 종합이에요. 일명 종2,5 별2,4 숫자 배열. 종2,5 별2,4 할 게 없잖아요. 종2,5 별2,4 종합은 종2,5 숫자 배열. 종치는 남자의 직업이 뭐야? 별2,4 숫자 배열. 쉽게 나올 때는 한글로 물어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게 종합합산이란 뜻이에요. 이게 별도합산 뜻이고. 자, 그 다음 토지는 끝.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가?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율을 세 가지로. 건축물은 세 가지로 계산해요. 1번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 0이요. 0이요. 이게 딱 기본이 돼야 돼. 일반 건축물은 0이요. 0.3이 하면 안 돼요. 자, 3번 먼저 한다고요. 사치.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4%. 그 다음 가운데 거 어렵게 나왔을 때가 2번이야. 시. 군이 아니라 시. 앤드 주거지역. 앤드 공장. 공장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건축물이에요. 땅은 분리로 가요. 공장. 건축물이야 지금. 그럼 시지역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지? 그러니까 025의 2배로 과세합니다. 2배. 그럼 025의 2배는 몇 프로? 0.5%. 이거는 5년간 하면 안 돼요. 계속. 자, 쉽게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물어봐? 0.5. 0.5까지 물어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5년간이 아니라 계속 0.5로 중과합니다. 계속. 그럼 계속 내기 싫으면 주거지역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리고 여기서는 뭐다?
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최상급 문제예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요. 여기서는 포함해서 중과한다고요. 그래야 주거지역을 떠나려고 그러겠죠?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면 주거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계속 0.5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책에는 없지만 적어 있네 거기. 계속 도시형 공장 포함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몇 가지로 나눈다? 1번, 2번, 3번. 이러한 세율은 누진세율을 쓴다 그러면 안 돼요. 건축물은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차등 비례세율만 쓴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드디어 나왔다. 주택. 드디어 나왔어요. 주택.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다.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 주택이다.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주택인데 사치 몇 프로? 4%. 그럼 별장을 뺀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가요. 0.1에서 0.4. 이거는 3단계가 아니라 뭐다? 4단계. 여러분들이 가장 암기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나와. 우리의 아파트는 누진세율을 간다고요. 왜 누진세율을 만들었을까요? 집값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가야죠. 집값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걷어가야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 누진세율. 이거 주택 반드시 암기해야 돼. 최저 최대. 그래서 별장 2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얼마이야? 6억 이하는 세율을 인하시켜줬어요. 반드시 이거는 개정법이에요. 가족 중에 집이 하나. 공시가격 얼마이야? 6억 이하는 이 세율에서 0.05를 인하시켰어요. 0.05를 인하시켰다고요. 그럼 0.05를 빼면 0.05에서 4%에서 0.05 빼면 0.35. 0.05를 인하시켰어요. 그래 나왔잖아요. 0.05에서 0.35. 1%에서 0.1에서 0.05를 인하시키면 0.05가 남잖아요. 그 4%에서 0.05를 빼면은 0.35가 남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반드시 확인해. 9억이 아니에요. 6억 이하다. 공시가격.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9억으로 법을 바뀌려고 하고 있죠, 지금? 지금 발의를 안 했어요. 6억 이하. 절대 9억 이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단계는 똑같고.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6억 이하 이렇게 간다고요. 그 위에 것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0.1에서 0.05 빼면 0.05가 나와. 그리고 0.4에서 0.05를 빼면 0.35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뭐야?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주택별로 계산해요. 주택 가격을 합산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주택별로. 여러 개 소유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디귿은 주택 가액에 따라. 가액으로 계산하죠. 공시가격. 면적에 따라 그러면 큰일 나요.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 자, 그래서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야, 일로.
별장만 4%예요. 별장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오로지 별장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부세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재산세에서 4%짜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한다고요. 그럼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했죠?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하더라도 대부분 0.4에 해당해서 불이익을 줬어요. 준 다음에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라고요. 별장이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구분해야 돼요. 주택은 나와 있죠? 자, 그럼 재산세는 주택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나야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산세는 간단하잖아요. 자, 종부세는 2주택 첫 번째. 그 다음 2주택 이하 2주택까지는 세율이 높겠죠? 이 세율이 높아.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가. 몇 단계로 되어 있다? 6단계. 2주택, 다주택자. 재산세는 세율이 몇 프로야? 0.1에서 0.4지. 엄청 높잖아, 벌써. 그 다음 2주택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거나 3주택 이상.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그래서 종부세는 지역을 따져.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은 투기꾼이야. 1.2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 6%. 역시 6단계. 그 다음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도 이렇게 가. 그래서 종부세는 2주택 나오면 0.6에서 3% 6단계로 가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나 2주택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위에 더블로 배가 늘어나는 거야. 0.6의 배는 1.2죠? 3의 배는 6%. 그래서 최저 최대.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똑같이 가요. 그다음 재산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다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는 거. 그리고 1주택자 6억까지 두 개로 나눠. 그러나 종부세는 두 개로 나누되 뭐다? 지역에 따라. 조정지역이다 아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돼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주택은 항상 출제가 돼요. 주택은 대부분. 자, 오늘은 재산세에 충실하자. 오늘 종부세로 넘어가서 배울 거 아니에요? 여기 2주택은 지역이 어디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한쪽만 조정지역, 한쪽은 조정지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둘 다 조정지역이에요. 둘 다 조정지역은 이렇게 높아진다고요. 자, 주택 끝났네. 자, 선박. 자, 선박항공기는 선박은 뭐다? 0.3%. 항공기도 0.3. 왜 높아? 건축물은 0이 오잖아. 근데 선박은 3%. 왜 이렇게 높아요? 시가 표준액을 낮게 발표했으니까 세율이 높아. 그리고 고급 선박도 4%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5%까지 올라가. 부동산은 4%에 4% 별장 같은 거. 그러나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낮게 5%. 그냥 4번, 5번은 참고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왔잖아요. 박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표준액이 나왔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6억 이하. 1세대 주택은 0.05에서 0.35. 그럼 뭐만 암기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0.1에서 0.4. 이것만 암기하면
어떻게 암기했어요? 주일 사랑 끝났잖아. 숫자 배열. 주일을 사랑하자 4단계. 안 까먹는 거. 제발 오늘의 목표는 우리의 아파트 초과 늦은 세율 암기하면서 집에 가는 거야. 오늘 이거. 자, 그 다음 2번.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잖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구 수에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계산한다. 원래 신탁법은 비과세잖아. 신탁법은 비과세인데 주택수에는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택수에 가산한다. 가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그리고 3번. 자, 지방자치단이 조례를 정함에 따라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1번. 1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1번에 100만 원 적어봐요. 1번에 100만 원. 그 다음 3번에 80만 원 적어. 가감만 세율을 적용하니까 80만 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 작은 경우는 2를 적용하지 않는다. 100만 원을 적용하지 않고 가감만 세액 80만 원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요. 이해 못하면 괜찮아요. 이거 넘어가자고요. 이런 것도 다 출제 가능한 거예요.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숫자 적었잖아. 1, 100만 원. 3번 얼마? 80만 원. 그러면 세금을 얼마로 걷겠다? 80만 원을 걷겠다. 그 뜻이에요. 가만히 연구해 보라고요. 무슨 뜻인지.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끝났네. 이제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조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중과세율. 뭐예요? 과밀업채권, 대도시. 과밀업채권에 뭐다? 공장신증설. 과밀업채권 대도시에서 공장신증설하면 인구가 따라오죠? 그래서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하겠다? 5배예요. 5배라고요. 5배. 5배로 중과한다. 자, 지금 뭐를 중과한다는 거야? 건축물. 그럼 여기 보세요. 건축물은 앞에서 3가지로 구분했죠?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시, 앤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5.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4%예요. 근데 출발이 뭐다? 과밀업채권력. 공장이잖아. 신증설. 인구가 따라오죠? 몇 배로 중과하겠다? 5배. 그럼 건축물이니까 뭐의 5배야? 0이요. 025의 5배, 025. 이걸 꼭 기억. 일반 건축물 025. 그럼 025의 5배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25. 그래서 중과세는 계속하면 안 돼요. 몇 년간만 중과한다? 5년간. 중과세 제척기간 계속하면 안 된다. 5년간만. 그리고 도시형 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상급 문제예요. 그래도 2배짜리와 5배짜리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5년간만 중과한다고요. 주거지역의 공장은 계속 중과하는 거예요. 계속 중과세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는 중과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합니다. 자, 5년간. 자,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절대 신증설료부터 그러면 큰일 나요.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설료부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분의 500이 몇 배다? 5배. 5배.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도시형 공장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그리고 and 계속이 아니라 뭐다? 5년간. 자, 됐네요, 세율. 자, 그럼 세율을 정리해야지. 자, 세율.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무슨 대상으로 넘어간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럼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을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별장을 뺀 주택, 두 번째 종합합산, 세 번째 뭐다? 별도 합산. 누진세율을 쓰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주택, 그 다음 종합합산,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종부세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난다고요. 그다음 첫 번째 출제는 어떻게 돼? 재산세에서 출제되는 거야. 누진세율 대상을 찾아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라고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종부세하고 관련이 없다. 세 가지만 종부세 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누진세율 대상을 찾아라 그러면 세 개예요, 세 개. 그 누진세율 대상은 그대로 종부세로 넘어가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옳은 지문.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뭐라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오랜만에 나왔네. 또 잘하는 거. 자, 도시지역분은 네 글자로 뭐다? 네 글자로 재산세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뭐를 갖고 있어?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잖아. 도시지역 안에 토지건축물, 주택에 나오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분을 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기역은 뭐다? 재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니은 이게 도시지역분 세율이야. 114. 왜 따로 계산해?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다고요. 계산은 따로따로 합쳐서 기역과 니은을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기역이 재산세야. 니은이 뭐다? 도시지역분.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계산은 따로따로. 고지서는 합쳐서 날라와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래요. 재산세는 뭐라고요?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다. 됐죠? 재산세요. 그래서 재산세에 포함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기역, 니은이 그 얘기예요. 근데 제외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제외되는 데가 한 군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붙여서 내는 거예요?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함께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20% 계산할 때 뭐는 제외한다? 도시, 지역분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여기서만 제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포함해서 재산세와 함께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분이 제외되는 동네는 지방교육세예요. 부가세. 그래서 20% 계산할 때 도시, 지역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그 다음 납세제로 들어갑니다.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누가 들어간다? 시군, 구. 자치시와 자치도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동네는 소재지 누가 일반 경비로 사용합니까? 누가? 구청장. 재산세 주인. 구청장의 자치구. 자, 그 다음 부가징수 9번.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은 고지납부죠?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여러분들이 부가징수에서 숫자가 5일이 있고 10일이 있어요. 절대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정부. 그 다음 10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예요. 절대 뒤바뀌지 말자. 자, 고지서 누가 보내줘요? 시장이 보내주잖아. 또는 구청장이 보내주죠? 그래서 5일이야. 납기 개시 늦어도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개시야, 개시. 개시.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안 돼요. 개시 5일. 납부 기한하면 큰일 나요. 납기 개시. 자, 신고 의무. 자,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있어.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잖아, 이거. 신고. 절대로 잊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소재지를 일과다라는 지자체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징계사유를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 사유 나와 있죠?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잔금이 끝났어. 매매 등으로 잔금이 끝났다고요.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하가.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겠지?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매수자를 모를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 날라오는 거야?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고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매수자가 따로 있죠? 그럼 매수자를 신고하라 이거지.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신고하라? 6월 10일까지. 6월 10일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낼 거 아니에요. 상속받으면 누가 신고하는 거야? 주된 상속자. 왜? 자기에게 다 날라오니까.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신고하는 거고,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라 이거지. 종중이 왜 나와? 개인 명의로 돼 있죠? 근데 사실상은 누구 거야? 종중 거야. 그냥 공부상 소유자 개인은 신고하라 이거지, 종중. 자, 근데 대부분 신고 안 하잖아. 신고 안 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과세권자가 직권, 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에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실질 소유자를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과세대상에 기록하는 것을 등재라 그래. 그 신고를 안 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 등 제재가 없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라고요. 왜 가산세를 적용하나? 이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적용 안 해.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이 법은 왜 만든 거야? 신고 의무는 왜 만들었냐고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므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를 해버린 거야. 바로. 왜? 매수자는 취득세 등을 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산세 붙으니까. 그자가 실질 소유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네. 항상 정기분이 있고 수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합산하니까 빨리 날라와. 7월 16일, 7월 말일. 그리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치죠.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단 얼마 이하? 오른쪽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야 빠르게 7월 숫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이나 주택에 대한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절대 9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나, 그럼 20만 원 초과되면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주택에만 쓰는 거다. 그 다음 토지는 9월 16일.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헷갈리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라 그랬어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토지 건축물 납기가 달라요. 7월, 9월. 절대 10월이 없다. 자, 그 다음 밑에 수시분. 자, 수시분은 어떨 때 날라와? 누락, 위법, 착오. 이럴 때는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없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있다. 자, 넘어가죠. 소액 징수면제. 자, 소액은 고지서 일미당 세액이 요건이 얼마야? 2,000원 미만이야, 미만. 요건이 미만이라고요. 그럼 2,000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징수 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지서 이렇게 날라오잖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그 다음 뭐가 날라와? 지방교육세. 고지서 수없이 보잖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지방교육세, 고지서.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분들은. 그냥 집이 없는 분들은 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집이 없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2,000원 미만은 뭐만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물어볼 때 재산세만 지칭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이 밥풀떼기들을 합쳐서 2,000원 하면 틀린다고요. 집이 있는 분들은 이건 안 까먹어.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지방교육세. 다음 달에 고지서 날라오면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집이 없으면 고지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다 시험 나오는 거야. 처녀총각들은 엄마 아빠 재산세 좀 구경 좀 하자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 참고. 이거는 개정법이에요. 물적 납세 의무. 자, 신탁자산의 위탁자가. 위탁자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죠? 근데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요. 또 체납처분비를 체납했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체납하면 뭐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죠? 근데 미치지 못해. 근데 딱 보니까 위탁자가 뭐가 있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재산의 수탁자가 나와 이제 신탁 재산으로 유탁자의 재산세 등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자, 원칙은 위탁자가 체납터 문제면 세금도 내고 기타 등등 내야지. 근데 모자란 거야 그 재산이. 모자라. 그냥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이 있다면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물적 납세의무라 그래요. 신탁 위탁자 재산으로 납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유탁자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6번. 필수 세부담 상한. 필수의 필수. 자, 주택은 뭐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나눠진다. 공시가격. 그래서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공시가격. 그래서 주택은 150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토지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가액에 관계없이 공시가격의 몇 프로? 100분의 150, 100분의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을 세 가지로 나눠요. 세부담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억까지는 100분의 105까지만 징수하겠다. 이 얘기는 작년 대비 5%만 올리겠다.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에 들어가면 작년 대비 세부담 상한은 10%만 올리겠다. 그리고 6억 초과되면 최대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0%만 올리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작년 대비 50%까지 올리겠다. 재산세라고요. 근데 종부세는 이걸 기억나야죠. 머릿속에. 종부세. 이걸 재산세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제는 종부세가 나와. 재산세는 다 맞춰. 종부세는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세율과 똑같잖아. 2주택. 2주택은 나와 있죠? 2주택은 100분의 150이야. 150이야. 종부세는. 즉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종부세를 50%까지만 올려 2주택이야. 근데 2주택인데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3배까지 올려. 작년 대비 100분의 300. 300%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종부세는 무지무지하게 올라가요. 그냥 2주택은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최대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라가요. 100분의 300.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그럼 밑에 토지. 토지는 똑같아. 해당할 때.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재산세랑 똑같아요. 토지는 똑같다고요. 그러나 주택은 다르다. 그래서 한 장짜리 한번 하시고 한 장짜리 봐요. 이거 수십 번 보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일주일 동안 한 20분은 봤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면 일찍 학원에 와서 이거 보잖아. 이거. 자 1페이지. 자 재산세 종부세 나왔잖아요. 자 가운데 봐요. 자 표준 세율 세 번째 칸. 세부담 상한 나왔잖아요. 세부담 상한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칸.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 주택은 105, 110, 130. 그러나 종부세는 150, 300. 종합 별도 합산은 150. 적혀 있잖아요. 종부세
이 150은 뭐야? 2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는 뭐야? 이거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300이에요. 포인트만 딱 적어놓은 거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 복습하면서 주택 150%, 2주택. 그 300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300%. 그리고 종합별도는 똑같이 뭐다? 150. 딱 나왔잖아요. 포인트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주택은 세 가지로 나누죠. 105, 110, 130. 이렇게 항상 눈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얼마로 나눠? 3억 원, 6억 원, 6억 원 초과. 그럼 3억까지는 105%, 6억 원까지는 110%, 6억 원 초과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130%. 아직도 못 찾아. 찾지 마세요. 못 찾아.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